화면에 뜬 메시지는 간단했다. 오늘 밤, 우리 집에서 발신자는 내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넌 이제 필요 없어. 내 인생은 끝났어. 남편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그 말은 나를 인간 이하로 만들었다. 나는 김민지라.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을 하며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을 살았다. 남편, 박준호는 변호사였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10년을 함께했다. 결혼 5년 차, 아이는 없었지만 미래를 꿈꿨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무너졌다. 그날 나는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다. 피곤한 몸으로 문을 열자 거실에 남편의 재킷이 어질러져 있었다. 이상했다. 그는 출장 중이라고 했는데 휴대폰을 확인한 건 실수였다. 아니, 운명이었다. 메시지 창에는 내 친구 이수연과의 대화가 떼곡했다. 민지가 의심할까 봐 걱정돼. 걱정 마오. 그 여잔 바보야. 그들의 대화는 1년 전부터 시작됐다. 호텔 예약, 선물 목록, 심지어 나에 대한 조롱까지.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그 밤 나는 호텔로 향했다. 그들의 만남 장소였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다. 그들이 나오기를. 준호가 수연의 팔을 감싸고 웃는 모습을 봤다. 그 웃음은 나를 향한 적이 없었다. 나는 사진을 찍었다. 증거로.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살아남아야 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소리를 내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 다음 날 나는 출근했다. 평소처럼. 회사에서 수연을 만났다. 그녀는 내 동료이자 친구였다. 민지야, 어제 잘 잤어.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다. 나는 대답했다. 응, 잘 잤어. 애 속으로는 그녀의 목을 조르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왜?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 나는 그날부터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일정을, 습관을, 약점을. 준호는 야심차라. 로펌에서 승진을 노리고 있었다. 수연은 회사에서 나를 대신해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이용했다. 내 아이디어를 훔치고 내 자리를 노렸다. 나는 알았다. 이 배신은 사랑만이 아니었다. 야망이었다.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그들의 행동을 기록했다. 오늘 준호는 늦게 들어왔다. 수연과 통화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나는 점점 마르기 시작했다. 밥을 먹지 못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눈이 변해가는 걸 느꼈다. 공허해졌다. 왜 나지? 스스로 물었다. 내가 부족했나? 하지만 답은 없었다. 대신 분노가 쌓였다. 억눌린 분노. 나는 살아야 했다. 복수를 위해? 아니, 그냥 살아남기 위해.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있었다. 수연이 내 자리를 차지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민지야, 미안해. 내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은 칼이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축하해. 이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이혼 전문.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증거를 모았다. 그들의 통화 기록, 은행 거래, 호텔 영수증. 준호는 로펌에서 불법 로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걸 알게 됐다. 우연히. 아니, 의도적으로. 그의 컴퓨터를 해킹했다. 아니, 그냥 비밀번호를 알았다. 그의 생일이었다. 수연은 야심만만했다. 그녀는 회사에서 데이터를 조작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내 데이터였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기다렸다. 그들의 행복이 절정에 달할 때를. 그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친구들을 피했다.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다. 혼자였다. 밤마다 이게 가치가 있나 생각했다. 하지만 배신의 고통이 더 컸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살아야 했다. 복수를 위해.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나는 매일 그들을 지켜봤다. 준호의 출퇴근 시간, 수연의 점심 약속. 그들은 여전히 몰랐다. 나의 침묵을 약점으로 봤다. 민지가 이상해. 우울증인가? 수연이 준호에게 메시지로 보냈다. 나는 그걸 봤다. 그의 폰을 몰래 확인하며. 나는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실제로는 내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상담사는 말했다. 분노를 표현하세요. 하지만 나는 안 했다. 표현하면 끝이었다. 대신 그 분노를 연료로 삼았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다짐했다. 오늘도 참아. 회사에서 변화가 생겼다. 새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수연이 리더였다. 나는 그녀 아래에서 일했다. 굴욕이었다. 그녀는 나를 무시했다. 민지, 이건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말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실수를 기록했다. 그녀는 데이터를 부풀렸다. 클라이언트에게 과장된 보고서를 제출했다. 나는 그걸 이용했다. 익명으로 회사 감사팀에 제보했다. 증거는 완벽했다.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기다렸다. 그녀가 더 깊이 빠질 때까지. 집에서 준호와의 생활은 지옥이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아내로 대했다. 밤에 안아오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피곤해 그렇게 말했다.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심했다. 내가 이해해줘서 다행이야. 그의 말은 역겨웠다. 나는 그의 로펌을 조사했다. 온라인으로. 그는 대기업 클라이언트의 뇌물 사건을 맡고 있었다. 불법이었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그의 이메일, 문서. 어떻게? 그의 컴퓨터에 키로거를 설치했다. 간단한 프로그램. 나는 배웠다. 인터넷에서.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변했다. 처음엔 복수가 정의였다. 하지만 이제 쾌감이었다. 그들을 파괴하는 상상을 하며 웃었다. 밤에. 이게 나인가 의심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내가 무너질 테니까. 수연과 준호의 관계가 깊어졌다. 그들은 여행을 계획했다. 제주도로. 나는 알았다. 그들의 대화에서. 나는 방해하지 않았다. 대신 따라갔다. 몰래. 그들의 사진을 더 찍었다. 행복한 모습. 그 사진을 보며 나는 울었다. 아니, 웃었다.
모순이었다. 회사에서 감사조사가 시작됐다. 수연은 긴장했다. 나를 보며 물었다. 너 이상한 거 알아? 나는 요두했다. 모르겠어. 그녀는 안심했다. 바보처럼. 준호는 로펌에서 압박을 받았다.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나에게 털어놨다. 민지야, 힘들어. 나는 위로했다. 괜찮아질 거야. 속으로는 기뻤다. 그의 약점을 알았다. 나는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 새로운 로펌 사람, 회사 사람. 정보를 모으기 위해 그들은 말했다. 준호가 수연과 소문이 돌았다.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씨앗을 심었다. 내 심리가 변형됐다. 인랭이 무기가 됐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사냥꾼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잠을 잃었다. 식욕을 잃었다. 인간성을 잃었다. 한밤 나는 꿈을 꿨다. 그들을 죽이는 꿈 깨어나서 떨었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이제 움직일 때였다. 음해만 관찰이 끝났다. 나는 첫 번째 함정을 놓았다. 수연에게. 회사 프로젝트가 마무리됐다. 그녀의 성공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보고서에 오류를 심었다. 몰래. 그녀의 컴퓨터에 접근해. 작은 숫자 변경. 클라이언트가 손해를 볼 정도. 발표 당일 클라이언트가 화를 냈다. 이게 뭐야? 데이터가 틀렸어. 수연은 당황했다. 그녀는 나를 봤다. 의심의 눈빛.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나는 도왔다. 내가 확인할게. 그렇게 말하며 더 깊이 파묻었다. 그 후 그녀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준호에게 하소연했다. 나는 그 대화를 들었다. 녹음으로. 민지가 한 짓인가? 준호가 말했다. 설마. 하지만 씨앗이 싹 텄다. 준호에게는 로펌의 문서를 보냈다. 익명으로. 그의 상사에게. 뇌물 증거. 그는 조사받기 시작했다. 집에서 그는 화를 냈다. 누가 한 짓이야? 나는 위로했다. 누군가 실수한 거겠지?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수연이 준호를 의심했다. 내가 민지에게 말한 거 아냐? 싸움이 시작됐다. 나는 지켜봤다. 만족했다. 하지만 불안했다. 이게 나인가? 나는 더 나아갔다. 수연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녀는 대학 때 표절 사건이 있었다. 나는 그걸 회사에 알렸다. 익명으로. 그녀는 징계를 받았다. 디모션. 준호는 로펌에서 경고를 받았다. 그는 나에게 왔다. 민지야, 도와줘. 나는 말했다. 어떻게? 그는 털어놨다. 모든 걸, 그들의 관계를. 미안해. 실수였어.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속으로. 용서할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하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그들이 더 무너질 때를.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복수가 쾌감이었지만 공허했다. 이게 정의인가? 의심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그들이 이길 테니까. 수연이 나를 찾아왔다. 민지야, 우리 이야기 좀 해.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보였다.
나는 대답했다. 무슨 일? 그녀는 울었다. 준호와 나 미안해. 나는 안아줬다.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았다.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다음 단계. 그들의 명예를 파괴할. 이제 그들은 알았다. 나의 손길을. 수연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회사에서 나를 고발했다. 민지가 데이터를 조작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나는 반박했다. 증거 있어. 그녀는 패배했다. 준호는 집에서 대치했다. 너잖아. 왜 그래? 나는 대답했다. 내가 먼저 배신했어.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실수야. 실수. 1년 동안 나는 소리쳤다. 처음으로. 싸움이 시작됐다. 그는 이혼을 제안했다. 끝내자.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조건을 붙였다. 재산 반반. 그는 거부했다. 내가 왜?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그의 불륜 사진. 그는 충격받았다.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의 동료. 아이러니였다. 재판에서 나는 증언했다. 차분하게. 그는 나를 버렸어요. 판사는 동정했다. 수연은 회사에서 해고됐다. 내 제보로.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왜? 우리는 친구잖아. 나는 말했다. 친구. 내가 내 남편을 훔쳤어.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늦었다. 준호는 로펌에서 쫓겨났다. 뇌물 스캔들로. 그는 파산했다. 나에게 왔다. 도와줘. 나는 거부했다. 내 인생은 끝났어. 그 말은 그의 말을 되돌린 거였다. 내 승리였다. 하지만 대가로 나는 친구를 잃었다. 가족이 멀어졌다. 민지야, 너무 잔인해.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밤에 나는 악몽을 꿨다. 내가 그들처럼 되는 꿈. 이게 나인가? 불안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제 끝낼 때였다. 준호와 수연은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더 갔다. 소문을 퍼뜨렸다. 온라인으로. 그들의 불륜, 범죄. 익명 게시판에. 준호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나는 방문했다. 왜? 그는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내가 나를 죽였으니까. 수연은 해외로 도망쳤다. 하지만 나는 추적했다. 그녀의 새 직장을 알렸다. 과거를. 내 삶은 변했다. 나는 승진했다.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공허했다. 이게 행복인가? 친구들이 물었다. 괜찮아. 나는 미소 지었다. 응, 하지만 아니었다. 복수의 대가는 컸다. 내 인성. 나는 더 이상 예전 내가 아니었다. 모든 게 끝났다. 준호는 감옥에, 수연은 잊혔다. 나는 혼자다. 자유롭다. 하지만 이게 정의였나?